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롯데렌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올렸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잘못된 영상을 체크 못하고 올려드린 점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 두 개를 정상적으로 녹화를 했고 컴퓨터를 한 번도 끄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체크를 안 했는데 역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팅이 설정이 조금 잘못 바뀌었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설정은 잘못된 게 없는데 계속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해서 부팅을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참 이 컴퓨터 오류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롯데렌탈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종합 렌탈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렌탈이라고 하면은 렌터카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뭐 사무용품 아니면 개인용품, 산업기기, 가전 같은 것들을 렌탈하는 기업들이 다 따로 있는데 롯데렌탈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롯데 렌터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기 그리고 월간 그리고 장기간으로 빌리는 리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 중고차 리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특별한 날에 기사분을 포함해서 렌터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 시간만 빌리는 시스템으로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그린카 시스템이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미래 성장성을 얘기할 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린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만 렌트하는 게 아니라 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롯데렌탈을 통해서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신차를 장기 렌트한다든지 리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차를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한 중고차 매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사업군으로 보면은 이렇게 월간, 단기, 월간 기사 포함 렌트, 그리고 오토리스라고 해서 자동차 리스를 해주는 건데 개인차, 그리고 화물이나 이런 용도로 제작된 트럭 같은 것들도 리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입차도 리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롯데 오토케어가 있는데 ICT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롯데 렌터카에서 차를 빌린 거에 이런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차를 그냥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가입이 가능한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롯데 오토옥션 중고차 구매, 판매 그리고 경매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쉐어링 서비스인 그린카 앞으로 미래 먹거리 롯데렌탈의 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을 빌리는 게 아니라 10분 단위로 차량을 렌트해서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 도보로 2분 거리라고 하면 거의 서울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린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비대면으로 차를 그날 몇 분 단위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종합 렌탈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하냐? 생활가전, OA기기, 사무용기, 산업설비, 측정기, 매장용 기기, 생활가전, 모터사이클, 음향기기 같은 것들을 하고요. 뭐 안마의자, 음향, TV, PC, 태블릿, 건조기, 공기청정기,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복합기, 프린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그리고 이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런 것도 하나 싶었는데 지게차, 고소장비, 공작기계, 유무선, 광통신, 전기전자기, 측정기, 안광학기, IT장비, 청소차, 그리고 안마기,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그리고 오르간, 피아노 같은 것들도 렌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가전이나 해외 명품, 우리 쇼파 같은 것들도 렌탈을 해주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다 렌탈을 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1년도 예상 매출인데, 계속 꾸준하게 매출 같은 경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 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 여기 있네요.
영업이익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대부분 이게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차량 렌탈이 가장 큰 매출을 하면서 약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중고차 판매로 6,600억, 그리고 일반 렌탈 등으로 해서 2,200억 정도의, 특히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주목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 그린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현재 수도권의 젊은 층 사이들의 그 사이에서는 그린카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날 며칠로 빌리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으로, 그것도 비대면으로 이제 그린존에서 바로바로 차 렌트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봐서 사는 데가 대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었고, 2020년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카쉐어링의 가장 대표 기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쏘카입니다. 쏘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업 가치가 1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5조까지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린카 사업이 앞으로 롯데렌탈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EV 에비타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는 했지만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해봤을 때 현재 기업 가치에는 이 그린카에 대한 가치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가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성장될 산업이 그린카 부분이라서 확실히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린카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산업군들도 보시면은 산업이 다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딴 사업도 분명히 같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린카 사업 부분이 카쉐어링 시장 규모고요. 현재 2020년도에서 21년도니까 한 요 정도가 되겠죠. 한 요 정도가 되어 있는데, 향후 2025년까지 약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현재보다 약 한 7, 80% 정도는 4, 5년 안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롯데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원 정보와, 그리고 롯데에서 발생하는 L포인트 같은 것들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그린카 실적이 미반영된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이미 확보된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렌탈 시장에 롯데렌탈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청약일이 8월 9일에서 8월 10일이고요. 환불일이 10일, 상장일이 19일입니다. 주관사는 NH,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로 되어 있고요. 총 공모 주식수는 1442만 주 정도가 되고, 총 공모 자금은 8,509억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IPO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 청약자에게는 전체 물량이 25%인 360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고 180만 주 정도가 균등 배정 예정입니다. 상장 후에는 총 3,663만 주 총 주식수가 될 것 같고요. 공모가 밴드는 47,000에서 59,000원이었는데 EV 에비타를 활용해서 선정을 했고 최상단인 59,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1,153만 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전체 비율에 전체 물량의 31.49%로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장일 날 유통 총 금액은 6,807억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4%인데 사실 크게 이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총 금액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장외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외가는 없고, 기관 경쟁률은 다들
롯데하고 관계 있는 렌탈 기업이라서 굉장히 좋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기관 수요 예측은 217대 1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청약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NH 그리고 신한금융은 청약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2,000원의 수수료가 있고요. KB증권은 1,500원입니다. 키움증권도 무료네요. 환매 청구권은 없으며 전체 공모 주식수의 절반인 721만 건 정도가 구주 매출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시총은 지금 이거는 제가 계산했는 거고요. 공모가 시총은 2021년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을 4배를 했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약 743억 5,800만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렌탈 쪽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때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도 충분히 그 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1614억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IP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기준 PR이 29.07이고 비교 기업들 PR과 동일업종의 PR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약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교 업체가 두 군데였죠. AJ 네트워크였나? 제가 갑자기 비교 기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SK 렌트카와 아무튼 AJ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비상장 회사고 한 군데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기업과 적정 PER을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일 업종의 PER을 봤을 때 26.02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이게 높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 기업의 천일 고속 이런 것들 고속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차를 이용하는 사업군이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거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완전 다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속버스 회사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모가 기준 PER은 충분히 고평가는 아니라고 저평가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고평가까지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외가는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고 장외가 기준 시총도 없습니다. 중복 청약으로는 D&D 플랫폼 리츠,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 스틸이 있습니다. 청약 한도는 NH투자증권 일반에서 최고 우대 등급 기준으로 13억 8천에서 약 34억 5천만 원까지 최대 청약이 가능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등급 50%죠. 온라인 등급 기준으로 5억 6천 그리고 최고 우대 등급 3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KB증권은 온라인과 일반 등급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3억 5천에서 7억 8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우대 기준으로 해서 1억 4천에서 2억 9천까지 가능한데 미래에셋증권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거래했는 실적이 있으면 전부 다 우대이기 때문에 거의 우대로 청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증권은 온라인과 최고 우대 등급 기준으로 7,9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 동일하게 2억 9,500만 원치 청약이 가능하고요. 키움증권은 6천주나 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1억 7,700에서 2억 9,5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하나금융투자는 1억 4,75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총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은 절반은 구주 매출로 나가게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 일반차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하고 각종 산업기기하고 다양한 렌탈 관련 사업을 플랫폼으로 묶기 위한 그런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비율로 쳤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충분히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종목이었음에도
시초가를 35% 정도 띄우고 거기서 상한가를 갔죠. 물론 롯데렌탈이 카카오뱅크와 그 기업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흐름만 예상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사업의 전망은 있으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비율 자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상장일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롯데고요. 특수관계인은 부산 롯데 호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그 6개월 보호 예수가 끝나더라도 크게 매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이 1702억인데 직원이 약 249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공시되는 거에서 제가 일일이 더했는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평균적으로 6억 8,400만 원치 우리 사주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사주 물량이 미달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롯데렌탈의 재무정보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20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 한 10%씩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약 한 230억에서 한 240억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10% 조금 넘는 정도의 성장률,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뭐 200억이 살짝 안 되겠죠. 200억이 살짝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20%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했을 때 약 72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7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5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매출은 소폭 증가하는 것 같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연말에 어떤 식으로 또 회계가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한 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미제시도 양이 꽤 되고 상단 초과에서도 되고 대부분 상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 상단인 59,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보시면은 하단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도 꽤나 많은 건 아니죠. 일부 건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 결론을 내드리면 현재 그린카에 대한 실적이 미반영되는 상태로 기업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그린카에 대한 실적 반영 시 지금보다 충분히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의 수요 예측은 낮았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치 청약이 진행되는 아주스틸하고 브레인즈 컴퍼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세 개 중에는 솔직히 가장 매력적인 게 아주스틸, 그 다음 브레인즈 컴퍼니가 저는 더 끌리거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장일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지만 기관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개 종목 위주로 비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그날 이루어지는 경쟁률하고도 조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이 두 개 종목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고 그 중에 아주스틸이 1순위로 청약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공모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상외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는 롯데렌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날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흐름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개인 경쟁률 결과까지 보고 최종 결과를 지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공모 규모가 제일 크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30% 성장할 때 성장을 해도 다른 애들은 뭐 따상을 못 가면은 실제로 수익은 얘가 더 많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원래 안전한 맛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잖아요. 안전하게 투자를 하되 은행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점이 바로 IPO의 특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3순위로 결정을 하였고요. 개인 경쟁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균등 배정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 경쟁률이 나온다면은 균등 배정은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분야의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린카의 실적이 나중에 기업이 성장될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PO 때 많은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공모가 진행이 되고 오히려 공모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때를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롯데렌탈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개인적으로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첫 번째 녹화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네요. 최대한 빨리 이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시청약 8월 2회차 다들 잘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